주유등 알림이 떴다. 멀리 주유소가 보였지만 나는 그대로 지나쳐 달렸다. 최근 근처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 때문이다. 나는 지방 출장이 잦은데 외근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늦은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2주 전에도 마무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새벽까지 운전하고 있었다. 운전을 자주 하다 보면 평소 듣던 음악도 약간 지겨워질 때가 있다. 그날이 그랬다. 그래서 라디오로 바꿨다. 마침 정각이 되었는지 새벽 라디오 DJ가 오프닝을 열고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새벽에는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했던 일들은 잠시 내려놓는 건 어때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포근한 음악을 들려줄게요. DJ의 나긋한 목소리가 새벽 감성에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무의식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다. 그냥 갈걸. 평소 습관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버렸다. 홀비 조금 아끼려고 일부 구간에서는 국도를 이용하곤 했었기 때문이다. 다시 차를 돌릴까 잠시 생각했다. 사실 늦은 시간이라 통행량이 많지 않으니 국도나 고속도로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비슷할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차를 돌릴까 생각한 이유는 하나다. 밤에는 피해 다니는 길을 거쳐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밤에 피해 다니는 이유는 적막함 때문이다. 길의 컨디션만 보면 좋았다. 새로 뚫린 길이라 아스팔트도 깔끔하게 깔려있고 예전에 다니던 길이 구불구불했다면 이제는 쭉 뻗은 길로 갈 수 있어서 운전하기도 편했다. 무엇보다 목적지까지 가는 도착 시간도 10분 이상 빨라졌다. 다만 말했듯이 그 길은 풍경도 소리도 유난히 적막했다. 아직도 그 길로 다니는 차들이 많지 않아서 밤에는 너무나도 조용했다. 게다가 길의 중간쯤 가면 가로등도 없어지는데 한동안 전조등에 의지한 채로 달리게 된다. 정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마치 좁은 어두운 터널을 달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피곤함이 컸던 나는 차를 돌리는 게 더 귀찮았고 그냥 가기로 했다. 얼마 안가 그 길에 들어섰고 여전히 적막했다. 가로등을 하나, 둘 지나치고 마지막 가로등이 보였고 그리고는 터널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핸들을 잡은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 올리며 흘러나오는 음악을 흥얼거렸고 상향등을 올렸다. 어차피 오가는 차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저 멀리 어떤 형체가 보였다. 우측 갓길에는 시동이 꺼진 듯한 차가 있었고 길에는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어두운 길에 빛 하나 없이 그렇게 있었다. 내가 가까워가자 그 사람은 팔을 흔드는 것 같았다. 차에 문제가 있나? 근데 비상등은 왜 안 켜놨지? 도움이 필요한가 싶었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빛 하나 없이 어두운 그 길에서 왜 그렇게 있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그 길을 빠져나왔다. 조금씩 상가 건물들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상가 불빛 외에도 사이렌 불빛이 섞여 보였다. 나는 긴장됐다. 그리고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빠르게 나를 지나쳐갔다.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경찰차와 앰뷸런스. 그 사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검색해봤다. 별 내용은 없었다. 궁금했지만 피곤해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바쁜 일상의 그 일을 잊었다. 그리고 며칠 뒤 어김없이 출장을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날도 같은 길로 들어서게 됐다. 오늘도 이 시간의 도로에는 나밖에 없었다. 어두워서 상향등을 올렸다. 그러자 뭔가가 보였다. 갓길에 차가 있었고 팔을 흔들고 있는 그때의 그 사람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져 버렸다. 뭐야, 그때 그 사람이잖아. 그 모습은 며칠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더욱 빠르게 팔을 흔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잠시 세워보라는 듯. 나는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그 사람은 내가 지나가자 흔들던 팔을 멈추고 뒤를 돌아 지나간 나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는다. 사람이었는지 귀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 차가 그 남자와 가까워졌을 때 그
그 남자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표정은 꼭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